안녕하세요. 평화동과 즐거운 추억과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안민경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지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괴롭다, 힘들다와 같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진 않나요? 성공한 사람은 그 괴로움을 즐기고 두근두근한 일로 만드는 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동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람차고 좋은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설날하면 차례상을 위해 장을 보고 큰 집에서 친척들과 모여 전통놀이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번 설 준비 어디서 하셨나요? 지난 2월 4일에서 5일 남보시장에서 설날엔 가야지 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나라 기자가 남보시장으로 나가 장을 보고 놀이 체험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부시장입니다. 한옥마을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곳이죠. 설날을 위하여 장을 보러 왔습니다. 설날이라는 말로 선날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일수록 그만큼 신중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준비하여 낯설지만 설레는 한 해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설날에 먹는 음식은 떡국이라고 할 수 있죠. 떡국에 넣을 떡을 사러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설날엔 떡국을 먹죠. 떡국에 넣을 떡은 사러 왔습니다. 순백의 떡은 지난해 안 좋았던 일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떡을 이 맑은 국물에 넣어 떡국으로 만들어 먹는 건 과거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새로이 태어나는 의미를 가집니다. 흰 떡가락은 희고 길어 장수를 의미합니다. 떡국을 보면 떡이 얇게 썰어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습은 엽전 모양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에는 돈도 많이 벌고 풍족해지길 바라면서 새해 첫날 떡국을 첫 음식으로 먹기 시작한답니다. 첫날에 큰 집에서 친척들과 같이 모이죠. 친척들과 가장 하기 쉽고 편한 놀이를 윷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네요. 윷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첫날에 가장 단순하고 친척들과 모여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윷놀이라고 합니다. 윷을 던져 엎어지고 젖혀진 상황에 따라 독의 걸륜모로 결정됩니다. 윷놀이는 재미로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파는 농토이고 윷마는 놀이꾼이 윷을 던져 나온 유패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해 풍년을 가져오는 것을 여긴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어린 애들한테 우리 전통 문화를 가르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남부시장에서 떡국에 늘 떡도 사고 재밌는 민속놀이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동TV 신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명절인 추석도 전통시장과 함께 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한국시장으로 오세요. 빨리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2일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었죠. 대보름의 달빛은 어둠, 질병, 재해를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날 서서학동 흑석골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수호신에게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한 해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제18회 당산대보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모든 것을 함께 치르는 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소식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월 22일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우리 동네 흑석골에서는 제18회 흑석골 당산 대보름 문화책 축제가 열려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전주시 예산이 증액되어 예전보다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지신 밟기와 살풀이 춤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 2016년 한 해 서학동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당산제 재래의식을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부 행사로는 주민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빛내기 위해 여러 주민들이 한춤, 아코디언, 색소폰, 스포츠 댄스, 노래교실, 부채춤 등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주민 공연과 더불어 행사선 한켠에서는 성가신협의 찬조로 대추차와 녹차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과 대한노인회 서서학동 분회 회원들이 진행하는 전통요리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부럼, 찰밥, 떡을 나누며 경품 추첨까지 더하니 이번 행사는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흑석골 청년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달집 태우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진행되었던 당산 대보름 문화축제가 비영리 단체 등록 등 서서히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와 행사들이 날로 부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서학동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당산제를 지냈으니 모두 올 한 해 소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소원도 잊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다음 뉴스입니다. 서서학동에 이어 구이면에서도 대보름 축제가 있었는데요. 23개 직능 단체 회원들의 노력으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대동단결하는 면민이 되고 새해의 소망을 비는 달집 태우기와 천재,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불놀이와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익힌 미녀교실, 에어로빅, 노래교실 회원들의 장기자랑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모악산 자락의 구이면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고 1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입니다. 정월 대보름의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을 상징했기에 이날 사람들은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불엄을 깨며 개인과 마을의 무사 기원을 빌었습니다. 구이면에서는 오늘 달집 태우기와 주민자치 회원들이 준비한 난타, 노래교실, 에어로빅, 그리고 소음문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도 함께 기원해 봅니다. 이상 구이면에서 장효진 기자였습니다. 새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개인의 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과 우리나라까지도 올 해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대보름 달에게 빌어보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사랑해요. 평화중학교 김미경 선생님이 동문 사거리의 한 주점에서 한국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했는데요. 어렸을 적 꿈인 화가를 동경하다가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6번째 개인전을 김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봄에 내리는 비 고구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연 이후 1년 만에 작업한 작품들을 모아 그 후로도 계속 비는 내리고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화가 김미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95년도에 1회 개인전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그림을
꿈을 실현하는 때는 늦게나마 선생님의 주된 그 그림에서 주제나 또는 관심사는 어떤 것들인지요? 주된 관심사는 이제 생명이나 삶, 그다음에 그 살아간다는 게 뭔가, 네. 죽음은 뭔가 그런 거가 지금 제일 큰 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늘 살면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담기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새벽강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여기 새벽강 주인 언니가 그 예술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원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 남편하고도 이제 관계가 깊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하고 이제 오랜 단골이었고 그 남편이 어려울 때 그림도 많이 사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주시고 이렇게 소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년 전부터는 여기 공간에서 이 지역 그 미술인들한테 이렇게 전시를 계속 열어주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달씩. 그러니까 이제 4년 됐으니까 한 48명 했죠. 근데 이제 새벽강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해서 제가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전시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림을 보고 이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나요? 관객들이 나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림이 보면은 전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 한국 사람이 더 심한 건지 외국 사람도 잘 모르긴 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그림을 자기 생활에 이렇게 들여놓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갖다 집에다 안 놓는 거지. 이게 구입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좀 뭐라 그래야 트렌드는 다운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그 상업적인 그런 것들로 그냥 시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이런 예술 작품들을 하나씩 집에다가 놓고 또 보면서 좀 위안도 얻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갖다 놓으면 그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딱 어떤 느낌 하나만 딱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잘 되면 좋고 투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배해서 젊은 작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작가들은 또 나름대로 팔로가 또 있으니까 젊은 작가들이 힘들잖아요. 젊은 작가들이 좀 꾸준히 작업을 하려면 그런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그런데도 다 작품을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사실은 학교에도 좀 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원화를 좋은 그림을 보면 자라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좀 소장을 하고 학교에다 대여를 해서 이렇게 돌리면 좋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좋은 제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좀 판매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김미경 선생님은 생명과 삶을 주제로 끊임없이 탐구해 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화두처럼 선생님의 그림에 천착해 왔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은 작은 붓질로 수백 번, 수천 번 중첩하고 누적되어 화면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림 속에서 그녀의 단단한 마음과 절제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김강수였습니다. 김강수 기자님의 말씀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따뜻한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동네 예술가들과 그 작품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멋지죠?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완산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렸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자, 그럼 봉사학생 대표로 완산중학교 김경선 학생을 만나보실까요? 어린 새싹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기분도 좋고 다 잘해야겠다는 의미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았던 거, 유교 반란 사건 그런 거 전부 다 해서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숙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완산중학교 어르신 자서전 쓰기 활동에 참여했었던 김경선 학생을 만나러 왔는데요. 와보니까 경선 학생이 좀 아파서 장유라 학생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장유라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완산중학교 졸업한 3학년 장유라입니다. 저한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외할머니 계시는데 별로 얘기도 안 해봐서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멀게 느껴졌는데 그렇지. 그 계기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손자, 손녀처럼.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 처음 느낌은 근데 저희가 만났을 때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쭉 계셨고 저희 학생들 쭉 있어가지고 그냥 만남식으로 했거든요. OT 형식으로? 네, OT 형식.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별다르게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한 마리 있는데 막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애들이 그 할머니 딱 보고 딱 우리 할머니다라고 느꼈대요.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있고 좀 푸근하고 그랬었나 보다. 네. 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할머니가 사투리랑 옛날 일본말? 일본말을 좀 사용하셔서 막 듣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받아서 적은 거야? 그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녹취를 해서 녹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은데 막 인터넷도 찾아오고 막 단어 같은 게 생각이 안 나면? 네. 아예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출판기념회라는 걸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지금 유라 학생이 활동을 한 거를 어떤 그 결과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이런 경험이 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활동을 해보게 된 건지. 처음이죠. 책을 만들어보고. 그래서 좀 책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막 책은 근데 막 유명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그 작가들이 쓸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도 쓰니까 더 신기했던 것 같고요.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삶을 책으로 만나다. 이렇게 장유라 학생처럼 어르신들을 만나서 삶을 책으로 엮어내는 활동들이 평화동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기자였습니다. 2월 15일 출판 기념회까지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 동네가 행복한 동네가 되었네요. 복행 이야기 감사합니다. 평화동 마을신문 편집인들이 2월 2일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신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평화동 마을신문은 2010년 8월을 시작으로 6년째 월간 발행되고 있으며 주민 편집위원과 발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평화동 마을신문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어서 2월 4일에는 설 명절을 맞아 평화동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떡국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모든 전주 시민들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우리 동네 TV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는 T브로드 전주 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실 수 있으며
SNS,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독감 유행이 최고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큰딸도 감기에 걸려서 좋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있고 동네가 있는 우리 동네 TV 동네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